1950년 6월 27일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의 행적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And so Isungman does end up leaving Seoul early in the morning on June 27th between 2 and 4 a.m. It's a very controversial decision. 1950년 6월 27일 새벽 이승만은 서울을 탈출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 무초는 이승만에게 서울에 잔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왜 서울을 떠난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까요? 한쪽에선 국민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전략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He is the leader of the ROK government. He is the symbol of Korean independence. If he is captured, it's not clear who steps up and leads the ROK government. 1950년 10월 28일 온정리 전투 패배, 11월 4일 운산 전투 패배, 12월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중공군 참전 이후 완전히 달라진 전쟁에서 사상자는 급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던 미군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중공군의 파죽지세 공세에 미국의 충격은 컸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루먼은 인류 역사상 원자폭탄 투하를 승인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습니다. 50만 미군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2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는 비난에서 트루먼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오펜하이머와 트루먼은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트루먼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오펜하이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트루먼을 만난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죽은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트루먼은 오펜하이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내 손에 더 묻어있다. 1951년 4월 11일 한반도 전쟁에서 원자폭탄 사용을 고민했던 트루먼이 돌연 메가더를 해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그는 중국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It was with the deepest personal regret that I found myself compelled to take this action. General MacArthur is one of our greatest military commanders. But the cause of world pea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 individual. 트루먼은 6.25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25 전쟁을 한반도의 전쟁으로만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를 해임하기 바로 며칠 전 트루먼은 중국과 북한의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습니다. 트루먼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메가더를 해임한 걸까요?
트루먼은 정말 6.25 전쟁에 원자폭탄을 사용하려 했던 걸까요? So I think the political pressure on Truman to use nuclear weapons would have been very real. That if the perimeter, the Pusan perimeter, had not held, if the United Nations forces had been driven out of Korea altogether, which is perfectly possible, then I think the temptation, the pressure domestically on Truman in the United States, so many Americans would have said, why are we allowing these people to push us around? Why are we allowing these Asians, these non-people, these peasants, to humiliate this greatest nation on earth? 1950년 10월 이후 중공군은 세 차례 대규모 공세를 감행합니다. 유엔군은 속절없이 밀렸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다시 함락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졌을 때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도서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소련과 전면전이 벌어져 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를 이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망명 정부가 들어설 유력 후보지는 제주도, 그리고 북태평양의 사이판과 티니안 섬.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당시 남한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6.25 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가 일본 야마구치현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망명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日本軍が朝鮮に上陸したら自分は北朝鮮と一緒になって日本と戦うんだというように言ったという話がずっと、日本では信じられてますよね。イスマン大統領はそれだけ、日本軍が朝鮮半島に行く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もうそんなことは絶対認めない、許さないというそういう考えを持っていたと思われていますから、それと関連して日本に亡命したいからお願いし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イスマン氏が言うはずはないとこ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 1951년 2월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도 점차 무뎌지고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됩니다. 전쟁의 시계는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불안한 눈으로 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중국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1951년 5월 스탈린은 주 유엔 소련 대사인 말리크에게 정전 협상을 추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정전 협상을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입니다. Lee was opposed to any ending of the Korean War that left Korea in the same predicament it was before. And so he worked as hard as he could to try to derail this armistice, to try to make sure it wouldn't happen, so the Korean War would continue, and the fundamental issue of the division of Korea would have been resolved one way or another.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휴전 협정 또는 정전 회담을 이제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휴전 또는 그 정전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 없이는 절대로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죠.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을 원하는 민족주의자.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정전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하는 미국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 배신감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That was just one of several. He felt that the refusa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recogniz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World War II was another betrayal. The division of Korea in August of 1945, which was an American suggestion, by the way, it was not a compromis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suggested a joint occupation at the 38th parallel, and the Soviet Union accepted it. 이승만이 정전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이, 스탈린은 김일성과 마오쩌둥에게 정전 협상을 추진하도록 설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탈린에게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교전은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군도 피폐해질 것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 협상 중에는 미국이 결코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Not to show any eagerness, right, to reach an agreement. Right? And as the negotiations dragged on, Stalin is continuing to insist to them, no, you must not accept the terms that the Americans are putting forth. You must continue to fight. So, when he said in January 1951, the Americans are going to be stuck in Korea for 2.5 years, or 2 to 3 years, he meant, I'm going to make sure they're stuck in Korea for 2 to 3 years. And that's what he proceeded. 1949년 소련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합니다. 스탈린은 군비 증강을 지시합니다. 1949년 290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육군을 1953년 530만 명으로, 공군과 해군 병력도 29만 명 증강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폭격기 사단은 32개에서 106개 사단으로 늘리고 신규 사단을 위해 10,000대가 넘는 비행기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소련의 위성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병력을 증강하고 군수산업 기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을 한반도에 붙잡아 놓은 동시에 공산권 전체에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스탈린의 야심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원자폭탄을 두려워했습니다. 미국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의 군사력은 미국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련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중국과 북한, 남한과 유엔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련도 한반도에서 은밀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1951년 4월 12일 39대의 B-29 폭격기가 중국 국경지대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보급로를 파괴하는 것. B-29 폭격기는 2차 세계대전 미군의 자랑이었고 원자폭탄도 투하했던 무적의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30대의 전투기가 B-29를 공격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마크가 붙여진 전투기였습니다. 이날 B-29 3대가 격추되었고 7대가 심하게 파손됩니다. 미국에게 치욕을 안겨준 이 신형 전투기, 바로 냉전 시대 소련이 개발한 미그 15기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그 15기를 조종한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It came as a very rude shock to the US Air Force and to the West generally when the Russians deployed MiG-15s, very formidable jet fighters in the peninsula. They just didn't believe the Russians could produce an aircraft that formidable. He ordered that the planes, the Soviet planes, be repainted with North Korean markings, and that the pilots and the rest of the crew wear North Korean uniforms. Of course, the Americans knew that they were not. The U.S. had been an ally of the Soviet Union just 5 years before. They knew those were Soviet planes, and they knew there were only Soviet pilots could be. 중국과 북한의 마크가 부착된 미그 15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공군과 맞붙었던 소련 공군의 에이스들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미중 전쟁이 있었다면 한반도 상공에서는 미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동성과 무장 능력이 뛰어난 미그 15기를 앞세워 소련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을 압도했습니다. 미그 15기에 대적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F-86 세이버가 배치되기 전까지 미군은 B-29 폭격기의 비행을 금지시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소련 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걸까요? The air war, however, was extremely intense. It was the biggest engagement between Soviet military forces and American military forces of the entire Cold War. Biggest in scale, 17,000 Soviet pilots participated in it. Of course, the Chinese, the Soviets were involved in the war. The troops were involved in the war. The Soviet Union was supplying the armaments for the war to the Chinese and also to North Korea. So there was state involvement, but there was a pretense that there was no state involvement, and that was one of the ways of actually containing the war within Korea. 1952년 6월 수풍댐이 폭격을 받아 북한은 전력의 90%를 잃었습니다. 7월에는 평양 공습이 하루에 무려 1254회에 달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1952년 7월 평양 공습이 끝나고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미국의 제안대로 정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そんなことでどうなるのかと、そんなことでアメリカの有罪になってどうなるんだと言って、そんなことを言ったらスターリンに報告するとこうムタクサを脅していますよ。でたまらないからキム・イルソンは申し訳ないと、あなたの意見に従います、戦争を続けますとこういうふうになった。His reasons were that the war was transform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to a modern army. Mao called the war in Korea the best military school possible. And so he rotated all the unit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to Korea for a period of time to learn all of these new techniques, learn how to use the new weapons, the new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o forth. Mao, out of sense of pride and because for him the Korean War was part of his great revolution, to defend Korea and to oppose America was very revolutionary. Mao was also too proudful to say that let's finish that war. Kim, of course, wanted to finish the war that he had started, but nobody listened to him. 전쟁이 계속되면서 소련과 중국, 북한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소련의 승인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제 중국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China was basically running North Korea at that time. So Kim Il-sung simply didn't have the ability to stop the war on his own. 마오쩌둥 설득에 실패한 김일성. 김일성은 1952년 9월 4일 박헌영과 함께 스탈린을 방문합니다.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저우언라이와 펑더화이,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쟁을 그만둘 수 있는지 소련, 중국, 북한의 관계자가 모두 모여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정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때가 어쩌면 6.25 전쟁이 멈출 수 있는 또 한 번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Stalin was talking to the British Foreign Secretary, Anthony Eden, in Moscow. And Stalin was expressing a certain respect for Hitler. And he said his problem was he didn't know when to stop. Anthony Eden said to Stalin, does any leader know when to stop? And Stalin said, I do. But in Korea, he overreached himself. He did not know when to stop. (1952년) 말 5개의 방, 주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가 미국 제34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트루먼은 8년간 머물렀던 백악관을 떠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초강대국 미국과 총력전을 벌이며 군사개혁과 중국 군대의 현대화를 이루고 신생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정치적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1953년 3월 5일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던 스탈린이 뇌출혈로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수십만 명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던 전쟁.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죽음. 스탈린의 사망으로 전쟁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승만은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것,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하자 전쟁은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6개월 동안 멈춰있던 정전협상도 재개됩니다. 공산진영의 요청이었습니다. 협상 재개 4일 만에 부상 포로들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난관,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문제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정전 협상의 모든 걸림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선 이승만.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1953년 6월 18일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전협정에 조인하기로 한 날, 이승만이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전격 석방합니다. 이승만의 결정으로 인해 정전협상은 다시 중단됩니다. Tried to prevent the UN side from reaching an armistice by doing things like
releasing POWs from POW camps in the middle of the night. 미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이승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정면 충돌한 이승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집니다. Between Lee Seung-man and the United States by that time is so tense that they realized they need a contingency plan in case he would make good on some of his threats, including a solo march north and pulling his troops out. So what does the United States do in that case? これはイースンマン氏がいる限りは停戦はできないと。トゥルーマン大統領は停戦は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考えでしたから、イースンマン氏をクーデターで倒すという考え方がアメリカ軍の中に生まれました。エバレディ計画というエバレディプロジェクトという計画ですね。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에게 문서 하나를 보냅니다. 이승만에 관한 극비 문서였습니다. 남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남한군과 경찰의 모든 병력을 장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1952년부터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미국은 다시 이승만 제거 계획을 꺼내듭니다. 쿠데타를 통한 이승만 축출 계획, 에버레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버레디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공포로 석방 직후인 1953년 6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남한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57%의 미국 국민이 남한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내 반공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 정부로서는 분명 다루기 어려운 지도자였지만 이승만은 미국이 지켜야 할 반공주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Lee Seung-man does not want compromise. He wants to fight to the end. During the Korean War, he actually becomes a household name in the United States. Someone who even Americans who are not familiar at all with East Asia would know who Lee Seung-man was. And so the American people are having a hard time understanding why we are working towards an armistice with communist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se people are supposed to be evil. Your leaders are betraying you. Your leaders are compromising with communism.